교사들은 대부분의 그 지역에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업만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뭐 이렇게 그 동네하고 나하고는 그냥 직장이지 여기가 어떤 나의 어떤 삶과 연관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저녁이 돼도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고 집이 다 그쪽 동네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이렇게 마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도움 받았던 거죠. 아까 제가 약간 과분한 말씀이 마을을 변화시키니 아니라 마을이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리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꾸만 이렇게 몇 분 만나면은 제가 어떻게 교사가 됐냐고 막 궁금해 하시는데요.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첫 학교를 강서중학교, 현재 세일중학교에 발령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발령받았을 때 남학생이 70명이었거든요. 저희 반에 1번이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제일 작은 애인데요. 그땐 키순서여가 제일 작은 애가 최대한이었고요. 제일 큰 애가 72번이었는데 진형식이었어요. 그 72명 남자아이들이 꽉 찬 교실에 2학년 담임이었거든요. 중2병이잖아요. 우왕좌왕 우땅탕탕 하면서 이제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상담실에 있었는데 저희 반 애들이 저희 상담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5명 아이들과 늘 이제 끝나면 모두 먹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한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가정 방문을 이제 갔었어요. 근데 가정 방문을 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냥 조그만 방 안에 5명이 식구가 엄마 아빠랑 그다음에 누나 있고 얘 있고 동생 5 식구가 살고 이렇게 앞에 부엌 하나 있는 그리고 그 앞에는 개척교회인데 또 저희 반 17번 애가 살고 있고요. 얘는 집 안 온 애는 4번 애였고요. 그래서 두 집을 같이 가정 방문을 가서 이렇게 사실은 가정 방문 갔으니까 저는 방에 들어갈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부엌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방문 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약간 좀 이런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선생이 돼야 되지라고 그때 아마 제가 이런 강서중학교가 아니라 좀 다른 데 발령받았으면 좀 다른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에 그 첫 학교에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4년 동안 노동야학을 했었거든요. 야학을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야학을 하고 지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내가 선생이 되고 싶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지만 그때는 그냥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첫 학교에서 내가 어떤 교사가 돼야 될 것인가라고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족하고 놀러 간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렇게 물이 지어가지고 여행을 막 다녔어요. 여행 가면은 아이들이 이상하게요. 이렇게 무장 해제가 되는지 별 얘기를 다 해요. 굳이 앉아가지고 상담하자 뭐 이러고 상담 안 해도 너무나 많은 얘기를 알게 되고 거기 안 온 애기들 얘기도 많이 알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좀 더 아이들과 가까이 갔다는 거는 이렇게 뭐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속에 무엇이 있을까? 또 이 아이들은 어제 어떤 삶을 겪고 오늘 여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강서중학교에는 벌떡 교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아침 조회를 한다라고 해서 네 하고서는 신임 교사들 막 이렇게 그때 막 모여가지고는 막 이렇게 긴장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선생님이 벌떡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셔가지고 뭐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은 틀린 말이 또 아닌 거예요.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주 그냥 크게 당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병가를 내야 됐었어요. 첫 아기를 가져가지고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행정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했더니 병가를 내는데 내 돈 내고 하래요.
그래서 나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지. 내가 왜 내 돈을 내고 강사를 써서 병가를 하지? 막 찾아봤지요. 학교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는 거고 저도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에 가서 이러저러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막 그래서 아니라고 알아보시라고 막 이래가지고는 막 배째라고 막 이러면서 병가를 들어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동안에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 돈을 내고 하셨던 거죠. 이러면서 정말 학교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학생일 때의 학교랑 너무 다른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벌떡교사들이 왜 이러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학교가 이제 구로중이었는데요. 저 여기에서 정말 성장한 것이 이 아이들이에요. 내 새끼주의를 제가 탈출하게 해준. 저 그때까지는 내 새끼주의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새끼주의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연합고사를 봤는데 혹시 연합고사 보신 세대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예. 저는 많으시군요. 연합고사를 보는데 강서중학교에서 중2 애들을 가르치고 구로중학교를 갔어요. 제가 구로중 가니까 중3 애들을 가르쳐야 됐어요. 그러면 제가 강서중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애들도 중3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걔네들한테도 얘네들한테도 서로 싸워서 누군가 이겨라 막 이러는 정말 내 새끼주의 정말 저도 그런 교사였었던 거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핑계대지만 깨달았는데 그거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예, 내 새끼주의를 이제 벗어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정교조 교사가 이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 우리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경쟁 교육, 입시 교육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럼 내가 해야지. 이렇게 돼서 이제 6년 차 되는 해에 이제 정교조에 이제 그냥 이제 말단 사원입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놔서 가입을 하고서는 이제 교린이가 되고 애 둘 키우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었지요. 근데 이제 해직교사들이 막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직교사들이 생기고 이거는 뭐지?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정말 약간 좀 불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들의 목까지 이제 내 어깨에 이제 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들이 지금 잠깐 떠나 있는 거니까 바로 돌아오실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뭐 정말 교린이 정말 교육운동 어린이였는데 그냥 이제 하게 되면서 그냥 지혜 나가라고 하면 지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임에도 막 기웃기웃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학교를 이제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학교를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화가 아주 막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선생님 왜 서울을 떠나서 왜 양평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간 학교 양평중학교거든요. 서울에 있는 양평동인데 애들은 아니 선생님 서울 떠나서 양평 가면 저희를 어떻게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니야 여기는 서울이야. 막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는 학교인데요. 94년에 복직이 돼서 약간 어깨가 좀 가벼워졌지요. 하지만 이제 뭐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때 마침 교장, 교감 선생님 되게 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2월 달에 교감이 다 짜가지고 탁 나눠주고 갑자기 막 2학년 담임, 갑자기 3학년 담임 막 이렇게 돼서 교재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희망내도 해달라고 막 해도 이거는 나의 인사권, 나의 권한이야 이러면서 안 해주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인사 원칙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1조 2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면서 원칙을 정했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이제 정교조 남부지회거든 제가 있는 곳에 다 이제 학교마다 뿌리고 이렇게 한번 싸워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학년제가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때 저희가 한번 그냥 해봤어요. 너무 좋아요. 각 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다 다른 부서에 있거든요. 부서는 교무구, 연구구 뭐 다른 부서이지만 학년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애들 생활 지도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내 수업 시간에는 얘가 이런 모습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얘는 국어 시간에 이런데 야 그럼 얘는 진짜 이과적인 애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히 담임반 아이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면서 이러면서 저희가 학년제를 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한번 성공적인 교사가 되자라고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사봤는데 저기 알고 보니까 대화기법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밑바탕이 되면서 이제 제가 이런 갈등 해결하는 대화기법에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로 시민센터하고 정교조하고 저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같이 이제 그 구로 시민센터가 있고 한의원이 있는 그 건물에 저희가 이제 새들어 살게 되었고요. 네 번째 학교에서 갔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졸업 앨범에도 많이 비리가 있었어요. 앨범 회사에서 학교에 돈을 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은 업자들이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앨범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나 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낮출 수가 있더라고요. 더 색상도 좋게 하고. 그래서 이제 뜻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해가지고는 막 이걸 했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하지만 이제 막 그래요? 그럼 저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볼까? 막 이러면서 이제 졸업 앨범 이런 거 입찰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도 공유를 하면서 예,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사회 변화의 어떤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5번째 학교를 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달려와요. 화장실 청소해 우리 반이요. 도저히 못 치우겠대요. 선생님이 치우래요. 가보면은 정말 저도 못 치우겠는 거 많은데 어떻게 해요? 선생이 되니까 막 제가 치워야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이제 하면서 이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 예산 얼마 안 되고 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렇게 화장실 청소 이런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하게 될 때도 학원위원회에 계셨던 학부모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수련회나 스승의 날도 약간 관행이 되게 많았어요. 왜 같이 밥을 먹어야 될지 이런 것도 있고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되게 안 보이는 그런 돈이 막 오고 가는데도 막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네이스 저희 생활기록부가 이제 전자화가 되면서 네이스 투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보 인권에 눈뜨면서 헌법에서 뭐 인권이라는 말 사실은 별도 인권이라는 말이 실제로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센터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대상으로 저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대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배경래 선생님 썼던 인권 교훈 밖에서 멈추다라는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각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야 너희들 지금은 이제 고발 시간이야 막 해봐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각 학교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스페인의 교육학자인데 이름은 페레예요. 근데 꽃으로도 아이들 때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제가 도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으로도 아이들 때리지 말 달고 다녔더니 막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좀 더 정보 인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어떤 학생 인권에 좀 더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6번째 학교에 가서 이제 이게 영서중학교 약간 말한 구로 지역의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강연도 듣고 막 만나서 저희가 또 이제 모임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사들하고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원인권 감수성 연수를 했습니다. 여성 그다음에 성소수자 뭐 아동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해봤어요. 우리가 교사들이 먼저 편견이 없어야 되고 많은 사회 경험을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하나라도 더 올바른 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책으로만 배웠어야 하면 제가 잘못 알려주면 이제 큰일 나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선생님들에게 드렸습니다. 7번째 학교가 아까 말한 저 발령 동기가 교장을 했던 그 교장이 없는 1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남다른 학생 지도부장 해보자 해가지고 아까 말한 학생생활지원부를 개명을 해서 됐고 그 다음에 학생인권 조례 만드는데 이제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 같이 우리 학교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학생회를 제가 맡으면서 학교에 아이들 앞에 학생인권부를 만들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이래 가져야 되겠다고 주는 거 아니다.
아무도 안 준다. 니네가 싸워야지만 얻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니네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학생 인권부 해라 뭐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같이 그때 이제 하늘중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이제 신입이었죠. 네, 근데 제가 3학년 담임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그 전에 이제 아까 말한 학주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한번 선도 아시죠? 선도 막 이런 맡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또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들으면 또 어때? 애들이 뭐 하나같이 다 사연이 구구절절 막 진짜 기구하고 이거는 그냥 정말 제가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이제 우리 유경수 선생님한테 무조건 이제 달려가서 금천교육복지관 딱 바로 가까웠거든요. 가가지고 이러저러 합니다. 해가지고는 막 도와달라고 막 했더니 이제 별별 철학원을 만들어 주셨고요. 마을 분들 놀라운 게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대단한 일을 또 하셨잖아요. 하마터면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정말 아이들을 지금 학교에서 한 명이지만 정말 선생님들한테는 100명 느껴지는 무게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다 이렇게 맡아주셨다가 또 다시 또 그게 또 자리학교로 해서 유탁형 대안학교가 되고 막 이렇게 정말 금천에 계신 마을 선생님들 정말 놀라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제가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학교 문턱이 높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어주니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부터 이렇게 많이 열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좋은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마을과 이제 학교가 이렇게 문턱이 없이 이제 공사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6년도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제 그때는 다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교장이나 교감이 제가 그동안 이제 마을에서 막 해왔던 거가 있으니까 마을을 잘 아니까 그래도 내가 낫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저를 별로 부장시켜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부장을 시켜줬어요. 1학년 부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8명 이제 좁은 교무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배치를 했었죠. 사실은 원래는 저 자유학기 수업에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들이 들어가 수업을 해야 되는 건데 애들이 수학생한테 또 수학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자유학기 수업인데. 그리고 거기는 엄연히 진로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금천구청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나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뭐 계획을 막 세워졌었고요. 또 도움 청해가지고 또 심상문 선생님이랑 애들 목공 수업을 해가지고 미술실, 기술실 새로 이사 왔으니까 거기에 책상도 막 만들고 아이들이 학교가 넓은데 아이들 쉼터는 없어요. 여교사, 남교사 휴게실이 있는데 학생들 휴게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복도나 이렇게 넓은 터에다가 다 의자 만들어서 다 설치하고 막 이런 걸 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마을하고 뭐 하니까 뭔가 많이 또 뭐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남기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혁신지구 사업과 아무튼 마을결합별 교육과정과 자유학기 수업과 그다음에 아이들 동아리도 선생님들이 하는 건 또 한계가 있으니까 또 강사분 모셔다가 왜냐면 자유학기 돈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계속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는 학년 말에 엄청난 보고서를 아무튼 8번째 학교에서 이렇게 마을을 만나서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을 정말 제가 이제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러니 제가 마을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마을이 저를 변화시켰다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과가 중요하지요. 사과만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학교는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사람을 기르는 곳이고 교사들은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면 저희가 하는 말은 빈 껍데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꽃도
아직 자라지도 않은 아이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애들한테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소중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막 뭐라 그래서 아니야.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도 유명한 애들도 많아. 이제 마을 분들은 또 이렇게 사과만큼 사과꽃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또 이렇게 마을에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좋아한다는 말이었고요. 5자를 해오랬는데 질문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미리 해와가지고는 저는 마을은 보물찾기다라고 이렇게 뭘 할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기생충이다 하려고 했었어요. 기쁨과 생명력이 충만한 곳이다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좀 약간 좀 더러운 것 같아 기생충이. 정말 마을에는 너무나 많은 보물이 있는데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숨어있는 곳이 또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물찾기처럼 여기저기 눈여겨보면은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미리 질문하실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저는 그냥 보물찾기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5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좀 처음도 금천구 그때 물론 구로구였지만 마지막 또 금천구에서 이렇게 우리 국어식으로 얘기하면은 수미상관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금천구에서 금천구에서 잘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도 이런 자리가 이렇게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도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또 한꺼번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제가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십니다. 공적서 쓰다 보니까 39년 6개월이더라고요. 좀만 내 생일 늦었으면 40년 채우는 건데 뭔가 이렇게 좀 반올림 안 되나 이랬는데 마지막에 훈장을 주는 게 있어요. 교사들 끝나면은 그 연차에 따라서.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래도 40년 교사 생활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또 뭐 자식도 있고 또 며느리도 있고 또 손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기분대로라면 그냥 안 쓰고 싶었는데 그냥 이런 거라도 남겨서 같이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40년 세월을 막 정리하려고 할 때는 막막했는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오갔고 그 과정에 많은 또 사람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년 전부터 이제 정년 퇴직을 제 스스로 제 나름대로 좀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적금을 벗었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타가지고 그게 4월 말 타게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퇴임 100일 전이 딱 되는 날에 학교생들한테 100일 떡을 돌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100일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하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 마을 선생님들, 또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 이렇게 소중하신 분들 그냥 제가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면서 뭔가 아쉬움이 되게 또 많고 그렇습니다. 좀 더 또 뭔가 더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뭐 강제 종료니까요. 근데 젊을 때에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야지라고 마음을 많이 먹었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마음 먹었던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늘 했던 이야기가 나 이제 인권 운동가 할머니 인권 운동가 된다 막 이랬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이게 나이가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관심 갖고 있던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 좀 쉬어볼까 합니다. 제가 40년을 저는 제 나이 때는 한 번도 휴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었어요, 육아 휴직이. 그래서 둘째 낳고 나서 육아 휴직이 생겼고 육아 시간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그냥 제가 초등학교 66년에 입학을 했는데 66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학교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보려고 합니다. 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너무 예? 마을 인권학교요? 저는 아까 저기 꽃으로도 아이들 떼지 말라라고 제가 이렇게 버튼까지 만들어 달고 다니고 막 이제 아들하고 인권 수업 막 나눠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저항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으로는 마을에 인권 만들자고 하지만 만들면은 아마 그걸 괜히 만들자고 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수업하다가 이렇게 돼서 너희들을 내 수업권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오더니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청소 안 했어요 이러는 거야. 뭔 소리냐 했더니 체육을 나갔는데 손님 온다고 자기네 보러 청소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학교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럼 니네만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선생님 너무나 좋았다고 그런 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런 데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요새는 정년퇴직이 굉장히 귀해요. 중간에 많이들 명예퇴직을 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뭐 부모님 건강도 있고 본인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달라져서 그러는 것이 있어서 꼭 다 이렇게 좀 정년퇴직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맨날 하실 때 이제 힘들어진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막 이러시면서 간두셔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약간 우려하시는 게 제가 약간 일 중독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지향적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는데 운 좋게도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살고 있고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매진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일과 뭐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제 삶이 그냥 더 행복하다? 행복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을 못하게 이런 일을 못하게 했다면 되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과 삶이 그냥 제 삶이 이게 일이고 일이 제 삶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뭐 이렇게 내가 너무 이쪽에만 매달려 있나 막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그 순간순간 일하면서 뭘 하면서 되게 행복하고 그게 너무나 이렇게 누군가에 저는 도움 주는 걸 또 좋아하니까 그런 게 그냥 제 삶이어서 그래서 아마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중간에 정말로 뭐 했겠죠. 저러고 또 남다른 또 취미가 또 없었어 사실은요. 남들은 뭐 여행 가고 남들은 뭐 산에 가고 뭐 하고 뭐 이런 취미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살려보시고자 하겠지만 저의 취미는 그냥 학교에서 학교에서 있는 게 취미였어요.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케이크를 이제 가족 카톡에 올려서 이제 했더니 이제 너무 고맙게도 아들들이 우리 엄마 잘 살았네요. 딱 이 말을 해주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다 너희 덕분이다 해가지고 그래도 잘 자라주고 제가 뭐 손을 많이 안 갔어도 진짜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도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다닐 때 늘 옆에서 이제 지지해주고 이렇게 그거는 내가 행복한 일이니까 항상 이렇게 믿어주고 옆에서 지켜봐줬던 여러 가족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런 거 가지고 뭐 균형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지금 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 삼뚱이한테 뭐가 필요하지? 얘네들한테는 이러저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마련해 줄까? 그런 고민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고 즐거웠었어요. 그렇게. 아무튼 좀 제 균형을 잘 모르겠네.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내가 너무 정년퇴직을 소문내고 다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준비하시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약간 했는데 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좀 단점이 좀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하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막 전화했을 때 아마 선생님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막 안 하고 싶은데 막 거절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튼 우연히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고 제가 마을 분들을 일일이 찾아뵐 수는 없는데 또 이런 자리가 돼서 이렇게 어린이날이든 뭐 여기저기 행사에서든지 이렇게 뵀던 분들을 이렇게 한번 뵙고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거를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또 저의 또 그냥 40년 생활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서 정리라도 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